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 쉬고 이번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내용의 좀 진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갈 것 같은데, 좌충우돌 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구구 멤버즈, 그리고 성장하는 닥터 썰전 같이 한번 보시죠. 고고!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뭐 인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끔씩 요즘 못 감고 출근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감을 수 있는데 말리질 못하거나, 병원은 되게 건조해가 잘 말라요. 그리고 근데 저는 정형외과 레지던트 하면서 딱 한 번 안 감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교수님들한테 힘들다고 약간 표시 내려고 일부러 그때 딱 한 번 안 감았어요. 병원 스테이션에는 간호사랑 의사 컴퓨터가 구분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구분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섞여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겁나 잘 나. 그리고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요? 안 멀었어요. 10분, 15분? 그 시간이면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양치도 하지. 제가 사올게요. 제가 해요. 사올게요. 야,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회진을 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침에 7시에 컨퍼런스 딱 하자마자 회진 돌고 바로 수술방 들어가거든요. 저거는 PP를 위한 장면이지, 저렇게 아침에 회진 준비 시간에 이렇게 먹을 여유는 없어. 실제로 뭐 교수라고 저렇게 막 여유 있게 출근한다기보다는 전공이랑 비슷하게 저는 출근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아니야, 오래 안 걸렸어. 엄마, 나 회진 가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어. 근데 이제 의사 어머니들도 보통 알아요. 전화해야 될 시간과 하지 말아야 될 시간. 전 부모님들이 저렇게 길게 통화 안 합니다. 바쁠 것 같으니까 짧게만 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절대 길게 얘기 안 하지. 한준아, 배 땡길 때 있어? 뭐 어지럽거나 그런 적 없어? 그럴 때는 없었어요. 어지럽진 않고 가끔 두통 정도? 저렇게 보호자가 다 얘기해주면은 도움도 되지만, 일단은 환자 말을 듣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데, 보호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 걸 아는데, 자꾸 저렇게 보호자가 말하면 부정확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두나 씨는 여기가 어디예요? 머리. 이제 왼쪽 뇌의 전두엽 한 요 정도를 다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브로카 영역이 나가는 건데, 전두엽의 가장 아래쪽 앞쪽에 영역이 있는데, 말하는 영역이 있고 듣는 영역이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면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병원에서 보는 저렇게 얼굴이 어두운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해본 적은 많으시죠? 이식 수술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예전에 교통사고로 장수술을 크게 하신 이력이 있어서 유착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수술인 건 사실이고요. 왜 유착이 생기냐면, 수술하고 나면 안에서 흉터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면서 막 안에 떡이 지는 거예요. 그 유착 막 들러붙어 있다는 거죠. 저렇게 뭐 해본 적 많으시죠?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애들로 말하지. 경험 많으신 교수님 믿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지. 근데 우리 때는 사실 그 교수님들이랑 저렇게 직원 식당에서 먹을 일이 없는 게, 교수 식당이랑 직원 식당이 따로, 그러니까 전공이든 다른 직원이 따로 있었어. 저렇게 멍 때리는 게 뇌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 붙죠. 걷는 거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자빠질까봐 불안해 죽겠어 진짜. 파킨슨의 초기 징후인가 그럴 거야. 치매 있고 동종걸음이니까 파킨슨의 아마 그런 걸 텐데, 아마 이건 창현이 형이나 동원이가 말해줄 것 같긴 하다. 딱 약간 파킨슨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아. 복선 까는 것 같아, 파킨슨으로. 설마 까먹었어? 어제 내가 문자까지 했잖아. 진짜. 어떡해, 엄마 완전 까먹었다. 나이 들면 저렇게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조금 그런 기운이 있으면 조금 빨리 치료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기억력이 떨어질 때 신기한 건 뭐냐면은 단기 기억이 먼저 없어져. 치매는 영어로 말하면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치매는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뭐 혈관성 치매, 아니면 이제 뭐 질병으로 인한 치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다음 주에 수술이 하나 있는데 복잡한 수술이라 공부 좀 하려고 나왔어. 수술이 있는데 좀 자주 안 해보고 고민되는 수술이면 저희도 엄청 찾아봐요. 유튜브에 보면 좀 여러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수술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기 인턴이 누구 막 재밌다고 이렇게 레지던트 재밌다고 하기 쉽지 않지. 그리고 저렇게 따라다니지도 않아. 잘 인턴은 보통 일하면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뭐 숨어 있는다기보단 눈에 띄면 자꾸 뭘 시키니까. 왜 당직은 항상 겨울이만 서는 것 같지? 맞아요. 저기도 비인간적인 병원입니다. 펠로우 당직시키는 병원은 제가 볼 때 별로 인간적이진 않아요. 최명희 환자 복부 엑스레이가 안 좋아졌네요. 앰뷸레이션 혹시 안 했어요? 아직 너무 아프시대요.
장 수술한 사람들은 가스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이제 가스가 많이 차 있으면 빨리 움직여가지고 방구가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압력을 좀 빼줘야지. 어떻게 체열을 할 때마다 멍이 생깁니까? 그리고 수액 바꿔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안 바꿔줘요? 그 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응고장애 같은 게 있으면은 멍도 잘 들 거고. 자, 이런 거 보면 제가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자꾸 서비스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 자체를.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하긴 합니다. 병동 간호사가 하는 때도 있고 병원마다 좀 다른데 어떤 병원은 이제 정맥 체열팀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해.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술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사실 드라마라서 저렇게 약간 좀 과하게 했지만 이제 사실 의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서 저런 말 들으면 어떻게 신도 아닌데 100% 성공을 해요. 뭐 저건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인데 좀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오네. 절박한 거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는 우리 호치키스랑 똑같은 건데 혈관을 이렇게 딱 결찰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는 거죠. 그래야지 피가 안 새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 경화랑이 딱딱해진 거야. 간이 원래 이제 혈관 덩어리인 조직인데 딱딱해진 건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지. 장이 많이 부어서 배가 잘 닫히질 않네. 딜레이드 클로저를 할까? 이식 환자라 감염 위험성도 있고 웬만하면 닫고 나가고 싶은데. 마취과 선생님, 유린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수혈은 하지 말고 수액은 최소한으로 주시고. 유린이 잘 나오냐고 묻는 게 뭐냐면 이제 소변이 잘 나오냐고 묻는 건데 들어온 게 있으면 그만큼 잘 나가야 된단 말이야. 잘 못 나가면은 몸에 물이 찬다는 소리인 거니까. 자, 딜레이드 클로즈는 뭐냐면 수술하다 보면 안에가 장이 너무 붙다 보니까 이게 안 닫히는 거예요. 이걸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좀 늦게 꼬매긴 하는데 지금 저기는 조금 피 통하고 나면 다시 꼬매려고 뭐 한두 시간 보자고 하는데 정형외과 쪽으로는 그냥 며칠 열어놔요. 웜셀라인 더 주세요. 네. 저렇게 계속 이렇게 셀라인,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열려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닌 곳이면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가 이제 말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덮어두고 계속 이제 수분을 공급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이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일 것 같아. 발견 당시엔 멘탈 스투퍼였고 BP 160에 90, 하트레이트 60회, BS는 110이 정상범위였습니다. 이송 중에 환자 의식 상태가 더 처져서 에어웨이 확보하고 산소 투여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응급실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 구급대원이 먼저 환자 상태를 일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응급실 의사한테 이제 넘기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의식이 스투퍼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화는 전혀 안 되는 상태고 그냥 눈 감고 있고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을 없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라고 하면 쉬울 것 같고. 어제 검사한 페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이된 건 없습니다. 펫CT라고 하는데 전신을 찍어서 혹시나 다른데 암이나 이런 게 전이가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자발호흡도 없고 동공반사도 없는 뇌사 추정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으면 보통 2주 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코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닥터스알전 코마, 혼수 상태, 식물인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이 저희가 예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시체 기증도 똑같고 직계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데 장기를 기증해 주시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전통 사상을 따지면 몸에 칼 대는 거를 사실 2번 죽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기증을 하면 또 한 번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거를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닐 거야.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기증한다는 뭐 문화가 뭐 유괴세상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체를 훼손하는 혹은 이제 부모님이든 혹은 뭐 꼭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쉽지는 않지. 되게 힘들어. 저 장기 기증 얘기 꺼내는 거 나도 이제 중환자실 환자들 워낙 많잖아. 되게 아직까지도 이제 문화 자체가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되나,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지만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의사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의사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다짐을 하고 현실에 가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죠. 여러 의견 듣고 싶으신 거 이해합니다. TGA라는 대혈관 전이로 동맥 전환술 받았고 에크모도 했습니다. 뇌실 뇌출혈도 있고요. 제한병원에서는 오래 고민하시다가 바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자, 저런 세컨드 오피니언은 보통 비슷한 병원이나 더 높은 병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이 세컨드 오피니언을 사실 이제 구하러 다니는 거지, 보호자가. 답답하니까 이제 큰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경험 있는 의사들한테 이런 치료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 결정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결국에는. 지금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여기서 더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기한테 맞는 방법과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뭐 한 환자에 대해서 뭐 접근 방법, 치료 방법 이런 걸 다를 수는 있어.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사실 없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목표는 같겠지. 환자를 위한 마음이나 환자를 낫게 하겠다는 목표는 같겠지만 가는 과정, 치료 방법이나 뭐 플랜이 좀 다를 수는 있지. 저렇게 이제 함으로써 치료를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건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의사의 마음도 되게 착잡하죠, 아무래도. 과격한 말로 하면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저건 이제 의사 스타일이 달라서 말을 이제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다른데 좀 준환이 성격은 좀 칼같이 자를 건 딱 자르는 스타일로 말을 많이 하죠. 선생님, 우리 애 먼저 봐주세요.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응급실 가면 열경기한 환자들 쌓였습니다. 예, 열경기 1번, 열경기 2번, 열경기 3번, 열경기 4번 그런데 근데 진짜 응급실에는 저런 보호자들 되게 많아. 왜냐면 그만큼 그 환자 하나하나들은 진짜 급하니까 응급실에 온 건데 당연히 응급실에 오게 되면 우선순위란 게 있거든. 응급실에 오면 모든 보호자가 자기가 최우선입니다. 펠로우가 스테이션을 졸고 있는 병원은 절대 수련하러 가면 안 되는 병원이에요. 이것도 드라마네요. 왜냐? 스테이션에 간호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런 달달한 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설정한 것 같네요.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누워서 자고 있으면 저렇게 기대면 19금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응급실 앞에는 구급차나 응급차 주차장이 많아서 일반 차들이 사실 주차하기는 힘들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는 말은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엄마 진짜 사고 당할 때면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이제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복선으로 장기호 선생이 폭력이 예민했잖아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제 7번째 화를 이제 같이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흐름은 결국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환자를 위한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 환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화가 아니었나 싶고,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제 보호자들, 병원에서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 이제 의사로서 보는 거, 환자 혹은 보호자로서 보는 거. 저희들도 조금 더 환자 입장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유튜브 댓글에 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번에 리뷰에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어떤 젊은 애가 자기 부모뻘에 되게 불친절하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정말로 이제 난동이 일어나는 게 이런 의사 때문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경험이라는 게 또 쌓이면서 자기가 대처하는 능력,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인물들의 뭔가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앞으로 그런 병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와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일들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사실 너무 많은 복선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의사지만 한 번씩 욱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참 힘들기는 하죠.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닥살하세요.